주하! 주쌤입니다. 오늘은 주쌤이요, 우리 차트 볼 때 추세선 그리는 거 주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세선을 그리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차트 도구 툴바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주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도구 툴바를 보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까 했는데 사실 잘 쓰이지 않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다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필수적으로 쓰이는 부분들부터 설명을 도와드릴까 해요. 자, 이 차트 화면을 트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우스 커서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십자선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선이 왔다 갔다 다니니까 저는 너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십자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라고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차트 밑에 보시면 역시나 비슷하게 이렇게 도구 툴바가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눌러보면요, 이 차트 도구 툴바를 편집할 수 있는 이 편집 도구가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치 조회창, 최대, 최소 설정, 이 화면을 지금 차트 화면을 크게 키울지 줄일지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있고요. 십자선 표시, 수평 추세선, 수직 추세선, 직선 추세선, 그리고 모두 지우기, 화면 배열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도구 툴바를 아니더라도 이 차트 내에서 각종 도구들로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 십자선, 따라다니는 십자선이 안 보이게 하고 싶다 한다면요, 바로 아래에 보시면 십자선 표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요, 이렇게 풀게 되면은 보세요. 마우스 커서를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십자선이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십자선이 따라가는 것을 나는 설정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다시 아래에 있는 이 십자선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십자선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추세선 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지저항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 추세선을 그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그리려면은 직선 추세선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수평 추세선은 지지저항을 나타낼 때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평 추세선을 제가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저항 구간에 갖다 대고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지지선을 긋고 싶다 하신다면은 원하는 이 지지 구간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역시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 추세선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나는 지금 그려져 있는 이대로 보고 싶어 하신다면은 이 커서를 따라다니는 이 추세선을 없애고 싶다 하시면 바로 위에 이 도구 툴바에 있는 마우스 커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추세선 생선 해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추세선이 두 개만 딱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린 이 추세선을 지우고 싶다 하신다면요, 바로 위쪽에 도구 툴바에 있는 추세선 삭제를 누르시면 바로 이전에 그렸던 추세선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세선 모두 삭제를 누르시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수직 수평선보다도 직선 추세선을 많이 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수평선을 그어보면요,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정말 너무 얇은 이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쌤은 보통 어떻게 설정을 하고 쓰냐면 빨간색 굵은 라인으로 표시를 해두고 써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나만의 알 수 있는 그런 색깔로 변경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그은 이 추세선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직선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러 가지 수치들이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쌤은 수치를 이렇게 제거를 해놓고 씁니다. 그리고 색상 유형에 들어가서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고요. 선 굵기는 대략 3포인트 정도 하면은 이렇게 눈에 띄게 잘 보이는 직선 추세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수평선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수평선 같은 경우에는 주쌤은 참고로 수치는 표시합니다. 왜냐면은 이 수평 추세선을 그었을 때 내가 어떤 가격대에 수평선을 그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 추세선과 다르게 수평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수치 표시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 색깔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여기 아래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차트 화면을 뭔가 전체적으로 쫙 다 한눈에 보고 싶다 하신다면 맨 끝에 있는 A,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화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속 조회를 누르면 훨씬 더 이전에 연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쓰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이 차트 도구 툴바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쌤은요, 십자선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러한 십자 커서를 저는 쓰기 때문에 십자선은 굳이 쓰지 않고요. 주쌤이 쓰는 추세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수평 추세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직선 추세선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 설정하시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요, 연필 기능이 있어요. 자, 연필 기능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누르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팝업이 뜨는데요. 이걸 체크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연필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팝업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색깔도 역시나 설정해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연필 기능이요, 매끈하게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텍스트를 쓰거나 이럴 때 불편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도구 창에서 바로 앞에 이렇게 화살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뒤에 있는 이러한 화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텍스트를 쓸 거기 때문에 T라고 되어 있는 글 상자를 눌러서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요. 내가 원하는 쪽에다가 이 텍스트를 배치를 하고 싶으면 퍼선처럼 되어 있는 이 추세선 생선 해제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기능들은 피보나치 아크, 피보나치 펜라인, 피보나치 시간대, 피보나치 목표치, 그리고 3등분선 자동과 4등분선 자동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 앵글에 대한 부분들도 주쌤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옆에 보시면 이 가격 변화선이라는 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외로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 가격 변화선은 뭐냐? 자, 이 가격 변화선을 누르고요. 내가 원하는 구간만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등락률이라든지 내가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봉에서 끝에 있는 봉까지 봉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평균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설정을 제가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일자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금 봉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참고로 평균가를 볼 때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 평균가를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하시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자 같은 경우에도 좌측에 배치를 할 건지 우측에 배치를 할 건지 중앙에 배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지저분해서 싫다 하신다면은 일자 표시만 푸시면 되겠죠. 그리고 색상 유형도 들어가셔서 굵기는 내가 좀 편한 이런 굵기로 바꿔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다음번에 추세선을 그렸을 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55개의 봉 개수 그리고 제가 지금 설정한 구간의 평균값이 지금 128,113원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력의 평균 단가, 특히나 박스권에서 평균 단가를 내가 구할 때 쓰시면은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많이 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도형 툴입니다.
자, 사각형 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각형 툴을 그리면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수치도 나와 있고요. 파란색 화면으로 이렇게 어둡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설정을 따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더블 클릭해서 수치 보기는 지우고요. 보통은 선 색깔은 빨간색, 그리고 채우기 색상을 바꿉니다. 채우기 색상은 좀 잘 보이는 이런 노란색으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서 다시 한 번 더 그려보면요. 이렇게 옆에 빨간색 테두리에 노란색 채우기가 되어 있는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원형 툴도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형 툴은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 색상이랑 도형 채우기 색상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그리면 도형이 예쁘게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또 화면 중에서 도형 삽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함께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그런 도형들이 있을 때 이렇게 도형을 누르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도형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환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환을 누르면 바로 옆에 이러한 도구, 지금 차트 툴바들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자, 이 편집창을 누르면요. 지금 현재 전환됐을 때 차트 툴바 1, 2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쌤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지 않는 그런 툴들은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롭게 추가를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넣냐면 지금 메뉴 구분이 차트 설정과 분석 도구, 차트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기능들을 직접 눌러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정말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또 툴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차트 위에 도움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도움말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종합 차트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시면요. 이렇게 차트 설정 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분석 도구에는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차트 유형에는 어떤 봉들이 있는지 각각에 대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이 차트 툴 편집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만 넣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화면은 차트 환경 설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도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식 관리자 부분은 아직 우리 주린이 분들은 수식 관리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바로 옆에는 또 지표 추가 버튼이 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추가를 통해서 보조 지표들 추가할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서 자동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추세선을 잘 못 긋는데 자동으로 추세선을 그어주면은 좀 더 한눈에 보기 쉽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막상 이 기능을 눌러보면요. 정신없이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쌤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도 긋는 방법 이전에 강의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직접 그어보시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직접 그어보시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금 자동 추세선이 생긴 것을 없애고 싶다 하신다면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자동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쌍봉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면 좋겠지만 막상 눌렀을 때 이 패턴이 굉장히 지금 소심하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패턴 분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약간 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능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역시나 취소 버튼 누르시려면 다시 한 번 더 이 버튼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캔들 패턴 분석인데요. 이 캔들 패턴도 뭐 상승 장악형 패턴, 뭐 하락 장악형 패턴, 샛별형 패턴 여러 가지 캔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막상 눌러보면 화살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화살표 버튼을 내가 해당하는 구간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하락 타스키 개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캔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초보분들은 그냥 공부한다라는 관점으로
설정해서 몇 번 써보시고 너무 지저분하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우개 툴 이런 것들은 다 설명 도와드렸기 때문에 다른 툴들은 제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가자!